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기사들이 오늘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그리고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사부터 보시죠. 오전에는 유감 정도, 이른바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유감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는 저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상처만 남긴 윤석열 늑장 사과다. 자, 이 발언이 논란된 지 이틀 만에 그러는 건데 이게 이런 식의 판단과 대응, 이게 리스크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본인이 좀 약간 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정치인 발언이 편집돼서 뭐 이렇게 약간 불만 제기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 오전의 유감 입장 어떤 얘기를 통해서 나온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오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의 표현으로 그렇게 제가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 적절하지 않다, 그거는 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 비판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죠. 자, 이 발언이 알려진 뒤 아니 사과하려면 사과한다라고 제대로 얘기하지 유감이 뭡니까? 또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러자 오후에 입장을 또 냅니다. 자, 전두환 정권에서 고통당한 분들께 송구하다는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송구는 사과로 볼 수도 있어요. 송구, 뭐 죄송하다 이런 뜻도 담겨 있으니까요. 오 공화국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에 맞서는 고집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 여론의 뜻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런 입장까지 냈습니다. 자, 주홍구 교수님. 네네. 언론에서는 이거 마지 못한 사과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늦장 사과도 문제인데 저 송구하다는 단어도 문제예요. 사실 송구하다는 것도 유감과 그다지 다르지 느껴지진 않거든요. 저는 정말 죄송한데 윤석열 후보께서 정치를 참 모르시거나 못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호남 민심의 내용 때문에 호남 민심이 지금 급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럴 경우라면 윤석열 후보가 계속 호남에 러브콜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치적으로 기회 아니냐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사과를 하실 때는 전두환 정권에게 고통을 당하신 분에게 사죄한다라든지 죄송한다라든지라는 표현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호남에 가실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열일 제치고 호남으로 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론 탓 때문에 지금 내 발언의 진위가 왜곡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게 저는 오히려 언론이 정제돼서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후보가 쏟아내는 여러 가지 실언들을.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게 서운함을 비치는 그런 뉘앙스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당내 지도부가 뭔가 이제 뭐랄까요, 이게 뭔가 대응을 하고 이제 뭔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기사가 있습니다. 전두환 논란 사과, 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이준석 부랴부랴 호남으로 갔습니다. 어제 부랴부랴. 어제 여수에 갔죠. 그리고 어떤 여기 보면 여수에 있는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이 당대표실에 걸려있지 않은 이유는 그분의 통치 행위 등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하고 추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당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은 특히 호남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 최대한의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 자, 당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민 좀 하세요. 제발 좀 말씀하실 때. 호남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당내 지도부 중에 한 명이죠. 김재원 최고위원. 관련된 얘기를 해요. 회의에서. 그 내용도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전두환 시대 때는요. 하다못해 군사정권이어서 자기들 경제 모른다고 해서 경제정책만큼은 대한민국 최고 인류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나라 부동산, 원전 정책,
그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배웠으면 좋겠다. 김준영 전 국장님.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당 지도부 내에서 목소리인데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랑 그 인물을 놓고서 여전히 당내 어떤 이렇게 미묘한 시각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 다 하겠죠, 뭐. 일단 어떤 뭔가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어쨌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저런 말씀을 안 하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여기서 불이 났는데 옆에서 이제 다 꺼져가는 불에다가 다시 기름을 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있더라도 국민이 생각과 다르면 내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서 마치 본인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그 전두환 내가 발언에 생각은 대한 이렇지만 국민이 원하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들리나요?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사과를 좀 할 바에는 그냥 확실하게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자도 마찬가지고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예.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뭐 발언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예. 발언을 확실히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오보가 났을 경우에는 그 오보가 왜 났는지를 오히려 심층 취재를 해서 더 크게 내보냄으로써 해서 독자들한테 신뢰를 주는 거고 정치인도 자기 발언이 있을 때 아예 솔직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좀 그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김재원 최고도 옆에서 괜히 저런 발언을 함으로써 불을 더 그 부추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혼자 뭐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여론조사 같은 데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제발 좀 신중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계속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뭐 짧게 남았는데요. 기사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영국 얘기가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에요. 마스크를 벗은 영국 하루 5만 명 신규 확진자. 이른바 여기 이제 방역 수치 다 제한을 풀었잖아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뭐 우리 표현은 그런데 이게 후폭풍이에요. 마스크를 아예 다 벗어버렸다는 거죠. 자, 위중증 환자 폭증겨서 당혹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다른 나라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